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이제 2023년도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둔 시점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고갈TV를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자로 함께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니어들 중에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나이가 들면 은퇴하는 순간이 오죠. 또 은퇴하고 나면 소득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는 외벌이가 대세였는데 지금은 맞벌이가 대세죠. 남편 혼자 벌어서 가계생활 끌어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벌이 가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일시적 외벌이 가정도 있지만 결혼 후에 지금까지 외벌이 소득으로 가정을 지켜오는 분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죠.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집 가계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우리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보험회사 직무 설명회 강의를 하면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외벌이 가정인 경우에는 가계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의 소득이 무너지면서 겪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죠. 세상이 돈으로 통하는데 남편의 소득이 무너지면 당연히 가계 경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극히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현실을 애써서 외면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벼랑 끝에 몰린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해결해도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계 경제의 핵심이 남편이니까 가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50세가 넘어가면 직장 내에서는 승진이나 월급 상승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직급이 올라가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 상승이 뒤따랐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특히 50대를 넘기는 시점에서 직급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무조건 급여가 상승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받는 월급은 생각했던 것보다 이른 나이에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점입니다. 60세 법정 정년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임금 기준으로는 임금 피크가 시작되는 55세 전후가 가장 많은 소득이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양반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퇴사하는 나이는 50에서 52세 전후죠. 100명의 퇴사자 중에서 대략 67명이 이 즈음에 퇴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집 가계 소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이 법정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퇴사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집에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될까요? 남편들에게 50세 언저리는 가계소득에 비상이 걸리는 1차 위험 변곡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계소득 2차 위험 변곡점이 곧이어 다가오는데 그 시점은 퇴직과 맞물린 60세 전후가 되겠죠. 홍익대학교 오근재 교수는 그의 책 퇴적 공간에서 아주 냉정할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가 인간도 일종의 쓰레기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분리될 수 있다는 사고를 심어준 계기로 작용했을지 모른다. 직종과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분리수거 기준 연령은 대략 55세부터 65세 사이이다. 사회적 분리수거. 인간도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뜻을 함축한 표현인데요. 저도 이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시기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가 퇴직 후 13년을 더 일하는 나라로 발표가 된 OECD 자료에 기인해 볼 때 60세부터 73세 전후가 사회적으로 분리수거 당할 수 있는 위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73세 그 이후에도 위험은 존재하죠.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끝나고 나면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 현상이 나타나고 더불어 건강도 나빠져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인생이 주택에서 퇴적되는 생애 퇴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까요? 저는 92세 된 아버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75세까지 경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남에서 용인까지 출퇴근하는 일상을 보내셨죠. 그런데 75세의 일손을 놓고 나서부터는 활동 반경이 급격하게 줄면서 불과 퇴직 1년 만에 조울성 우울증이 나타나더군요. 조증이 한창 심할 때는 200만 원씩 하는 전기장판을 6세트를 구매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자녀가 6명이니까 그 6자녀에게 주려고 사셨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냉정할 정도로 판단력을 가진 분이었는데 조증이 심해지니까 합리적 판단이 안 되셨던 거죠. 물론 지금은 약이 잘 들어서 평안을 되찾았지만 아버님의 나이듦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리수거에 해당하는 60세부터 73세 전후까지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했어도 막상 일손을 놓고 나면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40 정도 높아진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75세 이후 일손을 놓으면서 활동 범위도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남에서 용인까지 확장된 사회활동이 일손을 놓은 다음부터는 우리 동네로 축소되고 조금 더 지나니까 우리 집으로 축소가 되고 또 조금 더 지나니까 거실 식탁으로 축소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실 식탁에 앉으셔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계시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고령의 노인들을 보면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이 허다한데 아버님은 그렇지 않은 걸 보면서 인생 말년, 인생 퇴적을 막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고 또 하나는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행히도 92세대 아버님은 아직 건강하시고 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책 읽기로 시간을 쓰고 계시죠. 특히 한국의 고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60세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분리수거되는 것을 막고 죽는 그날까지 인생 퇴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답이 나온 셈입니다. 먼저 60세 이후에 사회적 분리수거를 피하려면 사회적으로 생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쓸모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위험하지만 스스로 창업을 해서 경제적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73세 이후에 경제적 일손을 놓고 나면 사망하는 그 시점까지 퇴적되는 인생을 피해야 하는데 이 또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건강이죠. 자녀들의 도움이 없어도 지역사회를 활보할 정도의 건강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할 일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생산성이 담보되는 일이면 금상첨화죠. 또 그게 아니면 시간 가는 것도 모를 만큼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생활을 갖는 거죠. 제 아버님처럼 책 읽기도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된 듯합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내일이 지나면 또 한 살씩 먹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퇴직하고 또 인생 후반을 살아야 하는 날이 도래할 거예요. 이때 사회적으로 분리수거 당하지 않고 또 인생 퇴적도 피하는 삶을 원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나만의 한 일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나이가 들어도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아주 멋진 노년으로 나이 듭시다. 감사합니다.